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경협 재외동포청장 간 재외동포청 이전 관련 설전이 오가는 가운데 유 시장이 재외동포청 사수와 함께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외동포청 광화문 이전 관련한 유정복 인천시장의 입장은 사수입니다. 말 그대로 이전은 절대 없다는 것. 도대체 개청한 지 얼마나 됐다고 진술할 공리부터 하십니까? 재외동포청은 인천국제공항과의 접근성과 대한민국 이민사의 상징성 그리고 인천 시민의 열망을 담아서 정부가 심사숙고해서 인천을 최적지로 선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출범 3년도 되지 않아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며 그것을 뒤집으려는 것은 명백하게 우리 시민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이와 함께 유 시장은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의 공식 사과와 함께 인천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이행 약속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재외동포청 사수를 위해 범시민 민관정 비상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유 시장은 또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과 관련해 인천 소재 공공기관의 타 지역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매립지 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있는 것이고 항공안전기술원은 공항에 있는 인천에 있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립 취지와나 인프라를 무시한 채 기계적인 균형 발전 논리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최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올 하반기까지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의 이관 문제를 매듭 짓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유 시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인천, 서울, 경기가 합의한 4자 합의에 따라서 환경부사나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의 관할권이 인천시로 이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청과 인천 소재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비롯해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관할권 이관 문제까지 올해 시작과 함께 불거진 현안들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인천에서 경무에 시달리던 특수교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인천시 교육청 직원들이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이는 특수교사가 사망한 뒤 15개월 만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최근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 관련 징계위원회를 열고 교육청 자체 감사 결과 징계 요구된 5명의 직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5명의 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중징계, 나머지 4명은 경징계 또는 주의 경고 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있고 경징계에는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은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포도시공사가 풍무역세권 인하대 김포 메디컬 캠퍼스 조성 사업과 관련해 법정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포도시공사는 27일 언론인 간담회에서 인하대 김포 메디컬 캠퍼스 조성 사업의 기존 업무 협약과 합의각서가 정부 협의에 한계가 있어 올 상반기 계약서 형태로 협약을 다시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협약서에는 김포에 메디컬 캠퍼스가 필요한 이유와 추진 경위, 인하대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상세히 포함될 예정입니다. 또 캠퍼스 내 학교시설 규모와 대학병원 조성 계획, 추진 일정 등이 명시돼 불확실성을 줄일 계획입니다. 이형록 김포도시공사 사장은 보건복지부 사전 승인을 위한 요건을 갖춘 만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전국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20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산림청은 건조특보가 장기간 발효 중인 동해안 등 일부 지역에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상향했는데요. 1월에 경계 단계가 발령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공장 뒤 야산을 뒤덮었습니다. 진화대원들은 불길이 도심 쪽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저지선고 쪽에 여념이 없습니다. 지난 21일 밤 부산 기장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산림 약 13헥타르를 태우고 13시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불은 공장에서 시작됐는데 건조한 날씨로 인해 불길이 뒤편 야산까지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당시 부산에는 건조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최근 전국 곳곳에 장기간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20일부터 26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21건에 달합니다. 산림청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부산과 대구, 울산과 경상도 전 시군구와 강릉과 동해, 삼척과 속초 등을 포함한 강원 9개 시군입니다. 경계는 위기경보 4단계 중 3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1월에 경계가 발령된 건 이 체계 도입 이후 처음입니다. 상중하라고 봤을 때 중 정도 이상의 그런 위험 경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대형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거고요. 산에 가실 때는 당연히 화기 소지는 불가능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변에서 어떤 이유든 간에 불을 피우거나 이런 행동은 절대 금해해 주셔야 되는 거고. 경계 단계가 되면 해당 기관에서는 소속 공무원 6분의 1 이상이 비상대기해야 합니다. 또 산불 발생 취약 지역의 감시가 강화됩니다. 산림청 관계자는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인천시 동구와 중구 내륙은 올해 7월 재물포구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재물포구 출범을 앞두고 동구를 찾았는데요. 유 시장은 원도심 쇠퇴 문제를 안고 있는 동구에 재물포 르네상스와 인천 3호선 건설 등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7월 1일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재물포구. 인천 중구 내륙과 동구가 하나의 자치구로 통합 신설됩니다. 재물포구는 동구 전체와 중구 내륙을 합쳐 인구 10만에 육박하는 도시가 됩니다. 현재 동구의 인구는 약 5만 7천 명, 2배 가까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재물포구 출범을 앞두고 지역 주민이 거는 기대는 큽니다. 저는 좋아요. 저쪽에 재물포 역사도 있고 그러니까 재물포 그 친근감이 있어요. 많은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동구의 재물포구에서 나는 산다는 좀 자랑스러웠으면 좋겠어요. 재물포구 출범까지 남은 시간은 5달 남짓. 동구는 지난해부터 재물포구 출범 준비 태스크포스 팀을 꾸리고 행정체계 개편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중구와 핵심 현안을 두고 협의가 닿보인 상태입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재물포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인천시 차원의 조정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을 위해 운영 중인 재물포구 출범 공동실무협의회만으로는 쟁점 정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시 차원의 재정 분야 조정기구를 구성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기반한 조정안을 제시해 주시면 어떨까 요청드립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재물포구 출범을 시작으로 동구와 중구의 생활권과 행정권을 하나로 통합해 원도심 제도약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그 중심에는 재물포 르네상스가 있습니다. 지난해 말 양키 시장으로 불렸던 송현 자유시장 철거를 시작으로 내항 18부두 재개발과 동인천역 일대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아마 그 배달 이론까지 전부가 다 철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폭제로 해서 저기 중구의 내항 18부두가 본격적으로 개발이 돼요. 그래서 두 양쪽의 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 재물포구가 일대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군구 연두 방문 2번째 일정으로 동구를 찾은 유정복 시장은 동구의회 의원들과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기자간담회를 통해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동구 문화체육센터를 가득 메운 주민들, 유 시장은 지역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동구 지역의 균형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동구를 다시 키우겠다 하는 것이 바로 재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고 이번에 재물포구가 탄생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동구를 보는 저의 생각은 아주
특별할 수밖에 없어요. 인천 3호선 건설도 인천시의 핵심 현안입니다. 인천 3호선은 송도 국제도시를 출발해 중구와 동구를 지나 청라와 검단을 잇는 노선, 인천 전체를 도는 대순환선의 서쪽 남북축으로 인천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1순위 사업입니다. 3호선을 이렇게 순환선으로 해요. 순환선으로 인천. 근데 여러 가지를 그동안 몇 년 검토해 보니까 이 경제적 타당성과 현실성이 있는 부분을 먼저 하기 위해서 이 외쪽 부분을 먼저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동인천을 중심으로 해서 송도에서 동천, 그 다음에 청라, 검단, 이게 도시적으로 3호선. 동인천역을 경계로 나뉘어 있는 중구와 동구, 7월 1일 제물포구 출범과 함께 인천의 중심지로 재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유정복 시장의 2026년 새해 군구 연두 방문은 2월 12일까지 이어집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 인천시가 상부 도로 계획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에 들어갑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1조 3,780억 원을 들여 인천시 서구 청라 1동에서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15.3km 구간에 왕복 4차로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인데요. 지하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기존 지상 고속도로는 일반 도로로 전환돼 평면 교차로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착수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타당성 평가 용역에 맞춰 상부도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오는 3월부터 2년 동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용역에서는 방음벽과 옹벽이 사라진 상부도로 공간을 대상으로 교차로 설치를 비롯한 도로 계획과 녹지 계획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정부 도시교육재단이 설립 취지에 맞는 교육 정책과 현장 성과를 통해 교육도시 의정부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설립 취지에 맞는 현장 중심 교육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 설명회를 열고 올해 사업 방향을 시민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의정부 도시교육재단은 지역의 교육 문제를 지역 안에서 해결하겠다는 목표로 설립된 공공교육 전문기관입니다.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시민 누구나 평생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김동근 의정부 시장은 의정부 도시교육재단은 배우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고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배우는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이 관심을 갖고 같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내 의견이 함께 반영되어져 가는 이러한 교육기관이 되어야만. 재단은 올해 비전을 정하고 단순한 지식 전달을 피해 도시 전체가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달자의 역할보다는 함께할 수 있는 교육을 위주로 교육이 일상 속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배움은 지식 전달보다는 이제는 공감 그리고 신뢰를 주고받는 그런 따뜻한 과정이 될 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정부 도시교육재단은 미션은 우리는 시민 누구나 따뜻하게 성장해야 된다. 의정부 도시교육재단은 의정부라는 도시 전체를 하나의 교육 공간으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설립 취지에 맞는 현장 중심 교육 정책을 설명하며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도시 의정부를 만들어갈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의정부시가 남양주와 의정부를 직접 잇는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 사업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동근 의정부 시장은 8호선 연장 사업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